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중에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뭐냐 도대체, 그리고 상해죄로 벌금 위자료 얼마 정도 나오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형사사건에서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뭐라고요? 상해 진단서는 상해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는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뭐냐 하면은, 상해 진단서에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일단 요걸 한번 보고, 그리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살펴야 하고,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도 살펴야 한다.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취지죠. 대법원 판례 원심은 2주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그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상해 진단서의 발행일과 고소의 시기 등을 근거로 상해죄 아니고 폭행죄다, 그리고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해랑 폭행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들어보죠. 상해다, 폭행이다. 그리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 안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상해와 폭행죄 자체의 법정형도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상해죄는 징역형만 놓고 봤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근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3배 이상입니다. 3배 이상. 근데 형법 자체에서는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 상해는 뭐다, 폭행은 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결국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판례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상해죄,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판례가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다, 이러면 상해다. 근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이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다, 그러면은 상해죄, 상해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상해, 그냥 내버려 둬도 치료받지 않아도 치유가 된다, 자연 치유가 된다, 일상생활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면 폭행. 근데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판례를 한두 가지 보면,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 크기의 작은 멍이 팔 부위에 든 거, 이건 상해죄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이러면 상해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라는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것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서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요 사례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근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이고, 하지만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원 판례 중에는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공장 내에서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서 피해자를 컨테이너 벨트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붙잡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그래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여기서 벌금 500만 원. 여기서는 이제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도 4주니까 가볍지 않고 이런 점을 참작했고,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기존 처벌 전력이 벌금형을 넘진 않는다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죄가 벌금형만 선고되는 게 아니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데, 전주지방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2회 감아 돌려 21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여기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합의도 안 되었고, 그리고 폭력 범죄 다수 전과가 있다.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이랬을 때 벌금도 벌금이지만 위자료 얼마나 나오냐. 청주지방법원 판례 중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확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위자료 500만 원 이렇게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해 진단서가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는데 직접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상해죄로 벌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해와 폭행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